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삭계에서 두 번째로 정밀, 입자 및 특수 가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5페이지입니다. 다들 교과서 105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보고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삭기보다 더 정밀한 가공은 정밀, 입자 및 특수 가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호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11번입니다. 이쪽에 내용입니다. 이거 공작물이 있고 이게 온형입니다. 이쪽에 온형이었을 때 이런 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을 우리가 호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호닝을 이쪽 연석숫돌이 있고 회전시키면서 상하로 이송하는 게 우리가 호닝이라고 합니다. 호닝은 드리링, 보링으로 1차 가공한 상태에서 표면을 정밀하게 할 때는 우리가 호닝을 사용합니다. 혼이라는 이렇게 혼이 있습니다. 혼이 이겁니다. 혼이라는 공구를 이용하여 스프링이나 유압을 가공면에 압력을 가하면서 회전 운동과 축박력으로 안복 운동에 의해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호닝 머신에는 축의 형식에 따라 수직식과 수평식이 있으며 내연기관, 실린더, 고속 베어링의 내면 등의 다름질할 때 사용된다. 반드시 호닝의 정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호닝은 1차 가공한 상태에서 표면을 더욱 정밀하게 할 때 우리가 호닝을 하며 호닝에 사용되는 공구에는 우리가 베어링 내면 가공이라든지 실린더의 내경을 사용할 때 우리가 호닝으로 가공하며 호닝 전밀도는 3에서 10 마이크론 즉 1000분의 3에서 10 정도의 표면 거치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랩핑은 가장 정밀한 공작 기계입니다. 공구입니다. 이런 공작 기계입니다. 랩핑이라는 공구와 공작물을 가공면 사이에 랩재를 넣고 가공작물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공구와 공작물의 상대 운동을 시켜 다름질한 가공 방법입니다. 랩핑은 거울면과 같은 다른 면을 얻을 수 있는 플러그 게이지, 볼, 롤러, 렌, 띠와 같은 가공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랩핑액을 사용하는 습식 랩핑과 랩핑액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랩핑이 있습니다. 습식 랩핑은 자상량이 많고 닫으면 광택을 적게 얻는 반면에 건식 랩핑에는 자상량이 매우 작지만 광택이 있는 다름질 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슈퍼 피니싱입니다. 우리가 정밀입자 중에서 정밀도가 가장 높은 거 고른다면 첫 번째로 랩 가공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로 호닝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로 슈퍼 피니싱이 있습니다. 슈퍼 피니싱은 미세한 입자로 숫돌을 공작물 표면에 가압하고 공작물의 회전 운동이나 동시에 진동을 주어 표면 0.5 마이크론 이하의 장면 다름질에 사용되는 가공법입니다. 슈퍼 피니싱은 짧은 시간에 정밀한 면을 얻을 수 있고 변질층이 매우 적으며 다른 가공 방법보다 정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가공법은 온통형의 외면, 내면, 평면 가공에 사용되며 특히 축의 베어링 부분 밑줄치기만 합니다. 축의 베어링 접촉부, 정밀도, 각종 게이지 등의 내마모성이 요구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 115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이 있고 이쪽에 고정시켜서 회전하면 이쪽에 슈퍼 피니싱 이용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압력 가한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공작물이 회전하면서 압력이 가하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가공되고 있죠. 이걸 온통 슈퍼 피니싱이라고
평면 슈퍼 피니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숫돌이 있죠. 숫돌이 있고 이쪽에 공작물이 있고 그리고 회전을 하면서 가공하는 걸 우리가 평면 슈퍼 피니싱이라고 합니다. 슈퍼 피니싱 숫돌에는 주철, 알루미늄, 구리가군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수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에 따라 특별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재료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료들은 종래의 가공 방법으로 가공하기 어려운 새로운 가공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가공법을 총칭하여 특수 가공이라 하며 특수 가공에는 첫 번째 방전 가공, 두 번째 초음파 가공, 세 번째 레이저 가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전 가공과 초음파 가공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방전 가공입니다. 방전 가공은 전극과 공작물 사이에 발생하는 방전에 의해 가공하는 방법으로 방전 가공과 와이어 컷 방전 가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전 가공의 형조 방전 가공에는 그림 2-116번과 같다. 이 그림이 형조 방전 가공입니다. 형조 방전 가공에는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공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 우리가 공작물을 넣습니다. 공작물 뭐라 했죠? 플러스 극입니다. 공작물을 플러스 극, 공구를 마이너스 극. 위에서 전극을 이용해서 가공에 의해서 가공하는 것을 우리가 형조 방전 가공이다. 즉 전열성 가공액 속에 공작물을 고정하고 공구가 아까 뭐였죠? 마이너스 전극을 넣고 공작물에 플러스 전극을 적용시킨 후 전압을 가하여 표면에서 방전 현상에 의해서 가공하는 방법을 형조 방전 가공이라고 했습니다. 와이어컷 한번 방전 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컷 방전 가공은 어떻게 생겼나요? 테이블이 있고 공작물이 있으며 우리가 전원을 플러스로 놓고 공구를 마이너스로 놓고 가공하네요. 그리고 가공액이 없죠. 단순히 이 와이어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와이어 가공하는 걸 와이어로 커팅한다고 해서 와이어 컷 방전 가공입니다. 반드시 마이너스 플러스 전극을 이용하기 때문에 와이어 컷 방전 가공입니다. 와이어 컷 방전 가공은 가느다란 금속 와이어를 전극을 사용하여 공작물과 와이어 사이에 방전을 발생시켜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와이어 컷 방전 가공은 경도가 높은 초경합금 열처리가 스테인리스가 전기가 통하는 모든 공작물에 가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치나 프레스 다이 등의 금형 제작, 방전 가공용 전극 제작, 압축 다이 등을 이용하여 복잡한 현상도 쉽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가공입니다. 초음파 가공은 그림 118과 같이 공구와 공작물 사이에 영상 입자와 섞은 가공액을 넣고 공구에 초음파 진동을 주면 공구는 입자와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며 공작물을 미세하게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초음파 가공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초음파 가공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림을 확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입자와 가공액을 넣고 공구가 있고 이런 혼이 진동합니다. 혼이나 콘이 진동하면서 이런 입자와 가공액이 이 공작물에 치겠죠. 즉 공구가 있고 입자 가공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이 있으면서 이렇게 진동을 주면 이 공작물과 가공액이 충돌합니다. 충돌하면서 가공하는 걸 우리가 초음파 가공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됐나요? 초음파 가공은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쪽.
결국은 유리, 수정, 반도체, 세라믹 등 소송 변형을 하지 않는 재료가 효과적입니다. 초음파 가공에 사용한 재료는 유리, 수정, 반도체, 세라믹, 다이아몬드 같은 경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가공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이저 가공은 재료 강성이나 경도에 관계없이 가공이 가능하고 고속으로 가열하여 가공화물의 뒤틀림이나 열변이 작다. 비접촉 시 가공으로 공급 마모, 가공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고 복잡한 모양의 부품을 미세하게 가공할 수 있으며 가공 속도가 빨라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합니다. 비절삭 가공은 뭐가 있죠? 소성, 주조, 용접이 있습니다. 소성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십니다. 소성 가공은 제조에 외적을 가하여 내부에 변형이 생깁니다. 이러한 원리로 만든 것이 우리가 소성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힘을 제거하며 원래 상태를 보게 하는 걸 우리가 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프 항도 배웠나요? 크리프 항도에 배우면 우리가 스트레인 곡선이라고 하면 자, 요가 이렇게 있고 있겠죠. 이쪽은 우리가 비리한도, 탄성한도, 상한보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탄성을 의뢰하나요? 비리한도 약간 위를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죠. 이 탄성 중요하죠. 시그마는 2의 입실론. 이 내용은 설계 시간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탄성 같은 경우에는 고무를 눌렀을 때 다시 돌아온 걸 탄성. 근데 소성 같은 경우에 힘을 줬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우리가 소성이라고 합니다. 소성 가공으로 만든 제품은 볼트, 스프링, 네일, 봉제, 형제, 파이프, 판재 등이 있습니다. 소성 가공의 종류에는 우리가 단조, 아변, 압축, 인발, 전조, 프레스 가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조입니다. 단조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 단조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보면 인성과 경도가 좋습니다. 보면 실린더라든지 다른 내연기관의 피로 마모도라든지 경도를 올리려고 할 때 우리가 단조 가공을 함으로써 재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가공하려는 재료를 일정 온도 이상에서 가열하여 힘을 올리로 모양이나 크기를 만드는 건데 보통 해머로 위에서 아래로 상하 반복 타격하면서 단조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가공하는 방법을 단조라고 합니다. 단조 가공으로는 소재 내부에 생겼던 기포나 불순물이 압착돼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치고 큰 결정의 입자는 파괴되어 미세하고 침단 조직이 바뀌기 때문에 기체 성질이 개선된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변입니다. 아변은 그림과 보는 것 같이 두 개의 롤에 가공물을 삽입하여 회전하면서 롤링하면서 가공하는 걸 우리가 아변이라고 합니다. 강판이나 형제를 만들려면 관계로부터 단조, 아변 등의 공정을 거쳐 중간재를 만들고 다시 가공하여 제품을 완성합니다. 중간재를 회전하는 롤 사이에 통과시켜 판 두께를 얇게 하거나 단면 모양을 여러 가지 변형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롤링이라고 합니다. 현각을 아변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두 개의 롤 바깥쪽에 홈이 설치되어 있고 그 속에 소재 통과시켜 홈 형상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림 1-26의 방법을 압출이라고 하는데 압출은 컨테이너에 재료를 넣고 힘을 가하여 소성을 변형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압출이라고 합니다.
압출에 직접 압출과 간접 압출이 있는데요. 직접 압출은 힘의 반향대로 재료가 그 반향대로 나는 걸 우리가 직접 압출이라고 하고, 간접 압출에는 힘의 반향과 제품이 형상이 나오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압출이라고 합니다. 인발은 말 그대로 잡아 당기는 걸 우리가 인발이라고 합니다. 선이나 둥근 봉을 만들 때 소재를 온풀형 다이 구멍에 통과시키고 선단을 인발기로 잡아당겨 단면과 같은 선이나 둥근 봉이 만들어질 때 이 가공법을 인발이라고 합니다. 즉 이 다이가 있고 다이가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다면 이런 가공물이 더 커지겠죠, 지름보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으면 잡아당깁니다. 이쪽에서 제품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다이를 통과하면서 이런 봉이 만들어진 거 우리가 인발이라고 합니다. 전조는 우리가 볼트를 만들 때 전조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소재를 다이에 놓고 회전시키면서 강제로 누르면서 합차시키면서 만든 걸 우리가 전조라고 합니다. 전조는 절삭 가공이 봐요. 절삭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 기업에도 볼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레스 가공입니다. 판과 같은 소재를 잣단이나 굽혀서 만든 제품을 우리가 프레스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품을 위에 올려놓고 프레스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만든 걸 우리가 프레스, 즉 가공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탭이 약간 느리네요. 오늘 수업은 한번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정밀 가공은 어떻게 됐죠? 6개보다 더 정밀하게 하는 걸 정밀 가공이라고 했고, 정밀 가공에는 랩핑, 슈퍼 피니싱,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호닝이 있었습니다. 호닝 같은 경우에는 연사속도를 이용하여 가공물의 내부를 가공하는 걸 우리가 호닝이라고 했습니다. 호닝은 내연기관의 실린더나 베어링의 내경을 정밀하게 다듬질할 때 호닝을 이용하여 가공했습니다. 랩핑은 랩제와 랩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것을 랩핑이라고 하고, 가장 정밀도가 높은 방법을 우리가 랩핑 가공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랩핑 가공법으로는 블록 게이지와 플러그 게이지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 피니싱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을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슈퍼 피니싱 수도를 위에서 아래로 유압으로 이용해서 가공물과 슈퍼 피니싱 수도리 마찰의 발생에 의해서 가공되는 걸 우리가 슈퍼 피니싱이라고 했습니다. 특수 가공에는 방전 가공이 있고, 방전 가공은 전기의 전극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방전 가공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조 방전 가공 원리라고 해서 공작물과 전극을 이용해서 가공액을 이용하여 공작물의 형상을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와이어컷 방전 가공에는 가공액이 없고 와이어컷을 이용해서 가공한 걸 우리가 와이어컷 방전 가공이라고 합니다. 초음파 가공에는 그림과 같이 이러한 가공물과 입자 가공액이 있고, 혼의 진동을 주어서 입자와 가공액이 공작물에 충격을 가하면서 만든 걸 우리가 초음파 가공이라고 했습니다. 비절삭 가공에는 소선 가공이라고 하며, 소선 가공에는 가장 일반적인 게 단조, 아변, 압출, 인발, 전조, 프레스 가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조 가공에는 해머를 이용해서 제품을 타격하면서 만든 가공 방법으로 우리가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변에는 두 개의 회전하는 롤링 가운데 가공물을 넣고 롤링하면서 그 롤링에 의해서 제품을 만드는 걸 압연이라고 합니다. 압출은 컨테이너에 제품을 넣고 반향과 그 프레스하는 반향과 가공 반향이
나오는 게 같으면 직접 압출, 그리고 프레스 가는 방향과 제품이 나오는 방향이 반대이면 간접 압출이라고 했습니다. 인발은 다이를 통해서 제품을 잡아 당기는 걸 인발이라고 했습니다. 전조 같은 경우에는 현상의 비틀한 틀에 놓고 두 개의 제품을 비틀어서 만드는 걸 전조 가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는 형틀에 놓고 위에서 프레스로 박아서 제품의 형틀에 맞게 만든 걸 프레스 가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제를 보고 그 다음에 과제 제출방에 댓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